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 오늘 일부의 생수는 158번째 비약상어입니다. 비약상어는 영어로 포 비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상어과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앞에 붙은 비는 바로 코비, 그러니까 코 악상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가 스케줄이 많아요. 요 앞에 있는 뾰족하죠? 그래가지고 화석화도 된다고 합니다. 이 상어가 연골 어류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뼈가 그 보통 우리 같이 경골이 아니고 딱딱한 뼈가 아니고 부드러운 뼈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뼈는 경골에 비해서 연골이 아무래도 석회화되거나 아니면 그게 화석화되는 경우는 적겠죠. 근데 요 코 연골이 석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명은 람나 나서스인데 나서스가 바로 그 코란 뜻이죠. 라틴어. 차가운 물에 장거리 계절 이주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남극 쪽 가까운 차가운 곳하고 북 대서양에만 살죠. 북태평양에도 있긴 한데 이거랑 이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이 다르죠. 일단 이게 바로 그 비약상어인데요. 코가 뾰족한 게 특징이죠. 영어로 통명은 뷰마리스 샥, 블루덕, 블루덕이면은 파란 개란 뜻이죠. 뭐 등이 파란 모양이네요. 보니또 샥, 헤링 샥. 이게 왜 청어 상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네. 아마 먹는 게 청어를 좋아하나 보죠. 마크럴 샥. 이것도 뭐 마크럴이나 청어나 헤링이나 비슷한 물론 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속일 겁니다. 같은 과일 거고요. 살몬샥 보니까 헤링이나 맥케럴 살몬을 많이 먹는 모양이네요. 한글로는 비약상어고요. 이거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번역을 했다면 뭐 포비글 상어라고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상어 목에 악상어 과입니다. 자, 코가 뾰족하죠? 그리고 옆에 그 아가미, 입구가 좀 큰 게 또 특징이긴 하네요. 길이는 6m까지 자라는데요. 평균은 반 정도고, 무게는 510파운드까지 크고, 평균은 뭐 130, 150, 140 킬로 정도니까 인간보다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비약, 그러니까 코뼈, 코 연골뼈가 화석화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태평양에 있는 악상어는 조금 달라요, 종이. 비슷합니다, 이거랑.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게 남극에 서식하는 것보다 더 크고 생활이나 색이 다릅니다. 원래 색은 주요 환경에 따라서 어, 위장용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생활도 항상 모든 생물이 그렇죠. 먹고 씨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하게 바뀌게 진화를 합니다. 뭐 유리하게 바뀐 놈들만 어, 그런 놈들만 남을 거고 나머지는 다 멸종하겠죠. 등은 회색이고 배는 백색입니다. 길고 뾰족한 주둥이 여태까지 2번 보셨죠? 그리고 몸은 방치형이에요. 방치형이니까 빠르겠죠. 이게 화석으로 보이는 주둥이 연골이고 가슴 지느러미하고 일등 지느러미가 되게 커요. 그리고 꼬리는 초승달형이고 첫 페이지에서 꼬리가 초승달형인 걸 보셨을 겁니다. 세 개의 뾰족한 이빨 그리고 일등 지느러미 뒤에 백색 얼룩 꼬리에 있는 측면 연골이 있어요. 2개가 그게 이 비약상어의 특징입니다. 바다에서 수면까지 모든 생선하고 두 종류를 먹는데요. 그래서 바쁘겠죠. 어, 난태생이라 많은 난자,
뭐 7cm니까 상당히 난자가 크죠? 원래 상어가 많이 낳기보다는 키워서 난태생이나 태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난태생인데 난자를 많이 양쪽 자궁에 배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두 개가 있는데 자궁마다 두 마리씩 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는 배란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자궁별로 두 개만 수정이 됩니다. 뭐 한 개가 수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두 개 양쪽 자궁이 있지만 한쪽 자궁에 하나만 수정돼서 한 마리만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 자궁에 원래는 두 개씩 해서 네 마리가 출산이 되는데 한 군데에서는 뭐 세 마리가 수정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한두 개 정도 자궁별로 그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그 난자 수정란이죠. 수정란은 어, 그, 그 자궁 안에서 부화를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위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반대쪽으로. 그래서 네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씩 두 개 해서 이 두 개의 수정란은 8개월 동안 임신 과정을 거치는데 부화는 금방 되죠. 보통 뭐 한 빠른 경우는 24시간부터 2주 정도니까 수정이 되면 먼저 수정된 놈이 나머지 수정 안 된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이면은 태를 통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새끼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는데 어, 난태생 같은 경우는 아예 아래 그걸 가지고 있고 근데 난태생 중에서도 이 비약상어 같은 경우는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태가 아니고 그 수정란 중에 먼저 수정된 놈이 수정되지 않은 미수정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난태생하고 태생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수정란 안에 있는 걸 다 먹고 그래서 부화가 되고 그리고 깬 다음에는 옆에 있는 수정 안 된 것들을 뭐 수정됐는데 먹히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큰 거부터 먹겠죠. 그리고 빠르고 활동적입니다. 이 바닥에서 수면까지 모든 그 버티칼 수직으로 이동을 하면서 먹고 그리고 이게 수평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 파충류잖아요. 아니, 어류가 그 변온동물인 건 아시죠? 파충류하고. 근데 이거는 항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보다 온도를 9도 정도 평균 높게 유지를 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추운 해역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것도 뭐 먹고 살려고 하는 행동이죠. 간하고 가죽, 고기, 지느러미 뭐 이런 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획이나 아니면 낚시로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멸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멸종 선언은 안 됐고요. 멸종위기고 맛이 황새치가 괜찮죠? 회로도 먹고 그래서 이것도 회로도 먹을 수 있고 조리해서 드셔도 됩니다. 뭐 바다에서 수면까지 모든 생선을 먹고 어, 아까 말씀드린 뭐 낙지나 문어 이런 것도 먹으니까 참치 정도로 자주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자주 드시는 거는 뭐 안 좋겠죠. 자, 이 내용 제가 다음 카페 700번에 정리했으니까 그쪽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가타가 있는 날입니다. 레가타가 이태리어인데 뭐냐면은 조정, 그러니까 노젓기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센존에 있는 레가타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205년 정도 됐어요. 매년 한 게 205년 정도고 그전에도 18세기에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가끔 일회성 행사를 했고 이벤트로 어 1818년부터는 매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0회 행사를 했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대서양 하기 전에 한번 구경도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그 팀에 갈 수 있으면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6명이 한 팀을 이루고 팀당 1,800불 등록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5명 찾는 게 여긴 더 어려울 것 같네요. 1,800불은 그 대서양 할 때 필요한 2억보다는 그러니까 20만 불이죠. 그거에 비하면은 거의 뭐 거저 수준인데 물론 뭐 이거는 단거리 100m 경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서양대는 마라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2km 정도를 하거든요. 2.5km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는 그 반 정도입니다. 근데 대서양단은 거의 뭐 3,000km인가요? 5,000km인가요? 5,000km인가 봅니다. 3,000마일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25km가 10배, 250km가 100배. 근데 2,500km도 아니고 2,000배네요, 2,000배. 그러니까 마라톤 정도니까 당연히 그렇게 비싸긴 한데 어쨌든 오늘 가서 제가 사진이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 카페나 그 페이스북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